바른 번역 고전 명작 토마스 하디 단편집 중 아들의 반대 두 번째. 이제 막 호라비가 된 40살쯤 되는 목사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아이가 없었다. 그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땅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부분적인 이유였다.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는 성격으로 인해 그의 상실감은 커져만 갔다.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아내가 죽고 몇 달 동안 집안 살림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다. 요리사, 가정부, 식사 시중을 드는 하녀, 집 밖에서 일하는 관리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말다가 했지만 목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는 자기 혼자 사는 집에서 하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식사 시중을 드는 하녀인 소피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먼저 자신이 목사에게 말했다. 이유가 뭐지? 목사가 물었다. 샘 홉슨이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가? 글쎄요. 하지만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하인을 줄이시기로 해서 우리 중 한 명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굳이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하시지만 않는다면 전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샘과 다퉜거든요. 목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방에서 조용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봤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 새끼 고양이같이 고분고분하고 상냥하지 않은가.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목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하인이었다. 소피마저 가버리면 목사가 어떻겠는가. 결국 소피가 아닌 다른 하인이 떠났고 예전처럼 다시 조용한 생활이 이어졌다. 어느 날 목사가 아파서 소피가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가자마자 계단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소피가 쟁반을 들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이 비틀려 더 이상 서 있기 힘들게 되었다. 의사가 왕진을 왔다. 며칠이 지나자 목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소피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의사는 소피가 이제 오랫동안 걸어야 하거나 서서 일해야 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정도 회복되자 목사에게 부지런히 움직일 수 없으니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피의 이모는 재봉사였기에 그녀는 앉아서 하는 일은 잘했다. 목사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몹시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소피. 네가 걸을 수 있든 없든 보낼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 목사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뺨에 닿은 목사의 입술을 느꼈다. 그리고 목사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소피는 그를 사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있었기에 그를 떠나고 싶더라도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어느 맑은 날 아침 환기를 위해 교회 문을 열면 새들이 날아들어와 지붕을 가로지른 나무에 내려앉던 시간에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다. 목사와 목사부가 한쪽 문으로 들어왔고 소피는 결혼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뒤에 세우고 다른 쪽 문으로 들어왔다. 결혼식은 금방 끝났고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소피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목사는 이 결혼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로 했다. 런던 남쪽에서 일하는 목사에게 연락해서 목사직을 교환하고 가능한 빨리 그쪽으로 옮겼다. 크고 작은 나무가 우거진 경작지가 딸린 예쁜 시골집을 버리고
곱게 뻗은 길가의 끔찍한 교회 종소리가 괴롭게 귓가에 울리는 좁고 먼지나는 집으로 간 것이다. 모두 그녀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의 예전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느 시골 교구보다도 남의 이목이 훨씬 덜한 곳이기도 했다. 소피는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숙녀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살림 솜씨는 타고났지만 교양이 문제였다.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그녀를 가르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아직도 그녀는 말을 할 때 기본적인 문법을 혼동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에서 그녀가 가장 속상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교육해서 이제는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아는 나이가 된 아들은 그녀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녀는 도시에 살면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한때 발그스르해 했던 두 볼은 이제 창백해 보였다. 사고 이후 다리 힘이 점점 없어져서 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남편은 자유롭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런던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아내보다 20살 많은 그는 최근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은 아들 랜돌프와 함께 아내가 음악회에 가도 된다고 허락할 만큼 기력을 회복한 듯 했다.